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러입니다. 요즘 밖에 날씨가 참 좋아졌죠. 그래서 어느덧 봄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날씨가 일교차가 참 크기 때문에 우리 맘 편한 개미님들께서는 항상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은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ETF의 주가도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걸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의 추이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참 힘들었잖아요.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있으면서 성과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렇게 지난달 2월 8일 기준으로 100유로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봤을지라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투자를 하셨다면 이 손실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투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30% 넘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된 ETF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가 4개가 있거든요. 이 4개의 ETF의 주가가 고점 대비 20에서 3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잘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해질 텐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왜 오르고 왜 하락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좋으면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종량제 봉투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는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석유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를 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료가 필요한데요. 그 연료로는 석유나 천연가스 아니면 석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너무 비싸지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연료를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석탄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은 또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력한 탄소 저감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이다, ESG다 이런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이 참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을 더 줄여버리면은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더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또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으로도 이런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황을 보면 천연가스와 원유의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 3월 2일 기사에서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은 장중 약 60% 폭등을 했다. 그리고 3월 3일 기사를 보면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다고 할 정도로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이렇게 천연가스나 석유의 가격이 오르는 배경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에요. 그리고 원유를 공급하는 주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수요의 40%를 러시아에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어떤지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천연가스나 원유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지금 이 상황이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를 크게 올리는 그런 하나의 원인으로,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천연가스나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은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천연가스나 원유의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탄소 배출권은 왜 폭락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문제는 석탄 가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유럽의 많은 발전소들은 석탄 연료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석유나 천연가스가 비쌀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석탄이 탄소 배출량이 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 배출권의 수요로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이 저렴할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고요. 최근에 석탄 가격도 너무 비싸졌어요.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천연가스나 원유를 쓰는 게 낫다. 이렇게 기업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탄 가격이 또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다시 그냥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의 수요는 다시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석탄 가격도 폭등을 하면서 이런 경향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 가격에 영향을 받는데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제재를 할지 말지 이런 방향에 따라서도 이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의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에너지 자원에도 영향을 받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이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투기 수요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가 처음 상장했을 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되어서 가격을 올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탄소 배출권 ETF의 가격이 많이 빠진 배경에는 이런 투기 수요가 많이 빠진 것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은 투기 수요가 많이 빠진 지금 상황이 괜찮은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주요 나라들의 탄소 저감 의지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의지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조금 쉽게 생각해서 제가 앞에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1톤당 65달러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탄소 배출을 할 때 탄소 배출권 없이 그냥 내게 돼서 부과되는 벌금이 1톤당 100유로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벌금보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과 이 벌금의 차이가 꽤 커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많이 급락한 배경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력 수요의 약 15%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한 그 배경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한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탄소 배출권 ETF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탄소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큰 비중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부 보유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